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원할머니 보쌈 상표권 배임 얘기 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원할머니 보쌈 상표권 배임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박천희 원앤원 대표는 네. 2009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박가부대 등 5개 상표를 자신의 1인 회사인 원 BI 명의로 등록한 뒤에 그 네. 원앤원에서 상표 사용료 로열티로 21억 3천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네. 그 원앤원이라는 회사는 이제 원할머니 보쌈 등 이제 그 외식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인데요. 네. 검찰에 따르면 이제 상표 사용료로 박가부대 19억 원, 그리고 백년보감 4,467만 원, 커피 에이투원 1,945만 원, 툭툭치킨 7,530만 원, 족발 중심 1억여 원 등 총 21억 3,500여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적용된 혐의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이제 배임 혐의가 네. 되겠는데요. 네.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가맹본부 대표가 네. 그 상표권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행위에 대해서 네. 배임 혐의를 물어서 재판에 넘긴 첫 사례로 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뭐 자기가 만든 상표를 자기 회사 이름으로 등록했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네, 그 이제 사주가 개인적으로 네. 상표권을 보유한 경우가 많은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의 네. 관행을 고려하면은 이 이제 판결이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업체 대표가 이제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한 뒤에 네. 거액의 로열티를 받은 것을 이제 배임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네. 검찰은 회사가 가맹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상표를 개발하고 네. 사용하고 홍보비까지 부담했으면 회사 대표에게는 이 상표권을 회사 명의로 등록해서 네. 회사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이를 이제 개인에게 등록하는 자체가 네. 배임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재판에서는 구체적으로 쟁점이 어떻게 됐나요?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검찰 측은 네. 개인 명의로 등록한 것 자체가 배임행위다라는 주장이고요. 네. 박 대표 측은 그 가치 산정이 어렵지 않느냐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네. 검찰의 공소 내용을 보면 가맹사업의 상표권을 반드시 회사에 등록해야 되고 네.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자체가 배임이라는 전제에서 출발을 했는데 네. 박 대표 측에서는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그 가장 인지도가 크다고 평가되는 원할머니 보쌈에 대해서는 네.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았는데요. 네. 그 사례에 따라서 나머지 상표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등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변리사, 회계사 등의 조언을 받아서 상표권을 등록했기 때문에 네.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에 대해서 검찰은 네. 원할머니 보쌈 상표도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이제 피고인이 일부 본인의 노력으로 상표를 가꾼 점을 인정해서 네.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그 이후에 나온 상표들은 이제 악의적으로 한 행동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1심에서는 개인 명의로 등록했던 상표의 가치가 쟁점이 됐는데요. 네. 박 대표 측은 상표권을 이전했을 당시의 가치를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서 네. 법원 감정을 통해서도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검찰은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배임 행위고 네. 그 원앤원 회사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돈을 지급하게 해서 피해를 입힌 일련의 과정을 이제 피해 금액으로 잡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게 뭐 그래서 판결이 어떻게 나왔나요? 네, 그 1심 재판부에서 그 앞서 보신 상표 5개 중 네. 3개만 유죄로 판단이 됐고요. 네. 그 2개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이제 판단이 내려져서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는데 네. 오히려 2심에서는 이제 모두 유죄로 인정돼서 형이 가중이 됐습니다. 네.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따르면 이제 기본적으로 1심에서 본 유죄와 무죄의 판단에 있어서 네. 박 대표 개인의 명의로 처리하고 적지 않은 돈을 지출하게 한 행위 자체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네. 해서 모두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박 대표가 설립한 회사가 직원이 없는 1인 회사라는 점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설립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사건 후에 무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서 피해를 보상했고 네. 피해액보다 많은 돈을 지출해서 사안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하면서 집행유예 선고의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이게 뭐 지금 대법원에서 오늘 똑같이 판결이 확정이 된 거죠, 그러면은? 네, 대법원에서도 이제 집행유예 판결 그대로 확정이 네. 됐습니다. 대법원을 보니까 뭐 배임죄랑 업무상 배임죄를 따로 언급을 했던데 이게 뭐 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제 먼저 이제 공통적인 요건을 네. 보게 되면 이제 고의, 배임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 의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는 의사가 네. 필요하고요. 자기나 이제 제3자가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려는 의사가 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본인의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데요. 네. 그 배임죄와 업무상의 배임죄는 이제 주체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배임의 주체는 타인의 재산상 사물을 처리하는 자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네. 광범위하게 규정이 네. 되어 있고요. 업무상 배임은 타인의 사무 처리를 그 업무로 하는 자가 주체로 한정이 네. 되어서 배임죄에 비해서 책임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앞서도 계속 상표권 얘기를 했는데 뭐 상표권이라는 게 이게 법적으로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고 뭐 어떤 권리인 건가요? 네, 이제 그 요즘 브랜드의 가치가 네. 중요해지면서 이제 그 보호 수단으로 이제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이 이제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상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이나 서비스의 명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명칭인 상표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인데요. 네. 전국적인 권리이고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반영구적인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타 유사 상표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침해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본 사건처럼 이제 상표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통 그 상표권의 이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뭐 브랜드가 경쟁력이라고들 하는데 상표권 관리 잘해야 될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